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부평의 한 상가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는데요. 네, 낮 시간 사람들이 붐비는 건물이었던 만큼 아찔했던 순간이었습니다. 자세한 소식을 송효찬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3일 오전 11시 51분쯤 부평의 한 영화관 건물이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이불로 현재까지 확인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건물 외벽으로 불꽃과 연기가 솟구치면서 시민들이 놀라 대피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위험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저희 사무실이 여기 있어서 여기 앞에 소방차가 지나가는 소리가 들리는데 그냥 간단한 소리가 났었고 그러고 나서 소방차가 물 밀듯이 다 밀려온 거예요. 화재는 옆 건물 1층 곱창집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불이 외벽을 타고 영화관 건물로 번지면서 화재가 커졌습니다. 영화관 건물은 지상 14층, 지하 5층 건물로 다중이용 상업시설이 몰려 있어 자칫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다행히 화재 당시 스프링쿨러가 정상 작동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또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 역시 대응 1단계를 발령해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해 화재 진압과 구조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162명의 인원과 73명의 차량을 동원하여 화재 진압 및 구조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신속한 구조와 사고 수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후 1시 57분쯤 불길이 잡혀 대부분 진화 완료됐으며 소방당국은 잔불 정리와 함께 피해 상황을 점검 중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유창입니다. 김포 시민의 날은 김포군이 시로 승격된 1998년 4월 1일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올해는 김포가 50만 대도시에 진입하면서 시민의 날이 갖는 의미가 더 커졌는데요. 네, 김포시는 지난주 열린 시민의 날 기념식에서 새로운 미래 비전도 공개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이세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김포시는 미래 비전 앞에 70 도시를 붙였습니다. 인구 50만 대도시를 넘어 70만 미래 도시로 도약하겠다는 의지입니다. 첫 번째 과제는 교통입니다. 지하철뿐만 아니라 하늘길, 한강길을 열어서 지하, 지상, 한강, 하늘을 이용하는 모든 공간과 통하는 4차원 교통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포시는 도심 항공교통 UAM을 4차원 교통을 실현하는 핵심 과제로 꼽았습니다. 특히 미래 산업의 게임 체인저이자 하늘을 나는 자동차인 UAM, 즉 도심 항공교통을 통해서 4차원 교통을 선도하는 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시민들의 기대가 높은 광역철도 역시 빼놓지 않았습니다. 서울 지하철 5호선은 우리 김포시가 금폐장 처리 문제에 합의했다는 점, 그리고 5호선이 콤팩트 시티를 위한 교통 대책으로 준비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 김포 시민의 의사와 기대가 반드시 반영될 것입니다. 새로운 산업 기반을 찾는 일도 또 다른 과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 환경이나 교육, 복지 정책도 비전에 담았습니다. 70만 대도시를 위한 교육, 복지, 문화, 환경 분야에도 시민 눈높이와 미래 흐름에 맞춰 준비를 다 해야 합니다. 한편 시승격 25년을 기념해 열린 올해 시민의 날은 50만 대도시 입성을 축하하며 의미를 더했습니다. 김포시는 주말 동안 지역 곳곳에서 시민 참여 행사를 이어가며 대도시 입성을 자축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세진입니다. 인천시가 부평 주안 국가산업단지 개발에 나섭니다. 시는 부평 주안 국가산단 재생사업지구를 민간 주도의 복합용지 개발 사업으로 개발하기 위한 시행자를 모집하기 위해 공모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1969년과 1974년 각각 조성한 부평 주안 국가산단은 용지별로 입주 가능 시설을 제한하고 있고 공장 위주로 토지를 활용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작업장과 각종 편의, 주거시설 간 거리 격차 등 열악한 근무 환경이 산단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지적받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시는 산업단지 내 산업시설과 판매, 주거, 공공시설 등을 한 곳에 입주시켜 기업 생산성을 높이고 쾌적한 근무 환경을 만들기 위해 이번 공모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공모에서 복합용지 총량은 부평 주안 국가산단 각각 2만 2천 제곱미터, 6만 8천 제곱미터입니다.
최소 개발 규모는 단위 사업당 면적 10,000제곱미터이며 복합용지의 50% 이상을 산업시설로 확보해야 합니다. 공모에 선정된 곳은 도입시설 여부에 따라 준공업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공모 기간은 4월 3일부터 오는 7월 3일까지이며 자세한 내용은 인천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양구와 지역 정치권이 정당 현수막 날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당 현수막을 동별 1개까지만 설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윤환 계양구청장은 지난달 31일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국회의원과 국민의힘 계양갑 이병학, 계양을 윤형선 당협위원장, 정의당 박인숙 계양구 지역위원장 등을 초청해 정당 현수막 날림 문제를 논의했는데요. 참석자들은 모두 도시 미관과 주민 불편 등 민원 문제에 공감하며 정당 명의의 현수막을 동별 1개까지만 설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인천시가 도시철도 3호선을 비롯해 인천에 새로 건설할 노선들에 대한 타당성 분석에 나섰습니다. 시는 인천연구원 등 전문기관에 의뢰해 2025년 10월까지 9억 7천만 원을 투입해 제2차 인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수립 용역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검토 노선은 인천 3호선과 제1차 도시철도망 계획에 반영됐지만 추진되지 않은 2호선 노년 연장선, 주안 송도선, 영종 트램, 제물포 연안 부두선 등입니다. 또 2040년 인천 도시기본계획에서 제안한 송도 검단선과 북부권 종합발전계획에서 제안한 1호선 대곡 김포 연장선, 2호선 검단산단 강화 연장선, 인천 내선 4호선 등도 포함됩니다. 시는 각 노선의 경제성을 분석하고 가용 재원과 투자 우선순위를 고려해 추진 노선을 결정할 계획인데요. 시는 계획안이 마련되면 국토교통부 사전협의와 시민공람, 시의회 의견 수렴 등을 거쳐 내년 하반기 국토부에 제출한 뒤 오는 2025년 하반기까지 승인을 받을 방침입니다. 인천시 교육청이 고등학교 학교군 조정에 나섭니다. 시 교육청은 권역별로 고등학교 학교군 조정안 설명회를 진행한다고 밝혔는데요. 3일 2학군인 부평, 계양구를 시작으로 4일에는 3학군인 서구 조정안이 발표됩니다. 1학군인 중구, 동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가 해당되는 설명회는 5일 인천평생학습관 미추홀관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현재 인천 지역은 공동학교군이 적용되는 일부 학교를 제외하고 일반고 학군이 3개로 나뉘어 있는데요. 시 교육청은 최근 진행한 용역을 통해 학교군 조정안을 만들었습니다. 이 조정안을 보면 현행 3개인 학군은 6개로 나뉠 예정인데요. 1학군에서 남동과 연수가 각각 분리되고 3학군인 서구는 아라뱃길을 기준으로 남과 북으로 나뉘게 됩니다. 하지만 부평, 계양이 포함된 2학군은 현행대로 유지될 전망입니다. 시 교육청은 개정안이 마련되면 이달 중순 행정예고를 거쳐 오는 7월 고시할 예정입니다. 부평구에서 폐지를 모아 생계를 꾸리는 노인들을 위해 안전장비와 운반 도구를 지원하는 조례가 부평구의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네, 해당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부평구 의원 전화 연결해서 직접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 조례 제정 배경과 내용을 살펴볼 텐데요. 여명자 의원이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부평구 의회 여명자 의원입니다. 예, 의원님 먼저 이 해당 조례안을 발의한 배경부터 설명해 주실까요? 우리나라는 2021년 기준 GDP 순위가 OECD 10위에 달하며 이는 러시아, 스위스보다 높은 순위로 선진국의 반열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나라가 같은 해 OECD에서 발표한 노인 상대적 빈곤율은 16.7%, OECD 4위로 나타났으며 선진국이라는 이름이 무색할 만큼 국가와 노인을 봤을 때 그 차이가 심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른 아침이나 늦은 저녁, 출퇴근길에 도로변을 보면 노인분들이 산더미 같은 폐지와 재활용품을 수레에 싣고 위험천만한 차로를 지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복지 사각지대에서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이웃의 노인과 장애인을 보호하고 안전한 일자리 여건을 마련함으로써 부평구 노인과 장애인의
복지 정진에 기여하기 위해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네, 꼭 필요한 지원이 될 듯한데 어떻게 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쉽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먼저 지원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 제7조 비용의 지원을 통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개인 보호 장비와 위험한 환경으로부터 대상자를 보호하기 위해 안전 물품을 지급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원 절차는 실태조사한 결과를 근거로 각종 행정복지센터의 담당 공무원들과 통장님들을 통해 개별 연락으로 행정복지센터에서 직접 지급할 예정입니다. 네, 앞으로 그럼 이분들께 이 조례가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시나요? 네, 조례를 통해 기대할 수 있는 효과는 크게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첫째는 정확한 실태조사가 가능해졌다는 것입니다. 부평구에서는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노인 및 장애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규정하여 지원 대상의 규모와 재활용품 수집 간 발생하는 애로사항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둘째는 비용의 지원입니다. 앞서 지원 내용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분들께 계절성 질환을 예방하는 장비와 새벽이나 야간에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개인 보호 장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안전에 관한 교육 훈련을 규정하여 재활용품을 수집하다가 발생한 각종 사고 사례와 도로교통법을 교육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나아가서 향후에는 조례의 시행과 실태에서 도출된 사항을 바탕으로 추가 지원 요소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부평구에서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노인 및 장애인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일자리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부평구의회 여명자 의원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집단시설에서 결핵 감염 환자가 잇따라 나오면서 김포시가 대응에 나섰습니다. 김포시 보건소는 27일부터 30일까지 나흘간 돌봄시설 종사자 400명을 대상으로 잠복 결핵 감염 환자가 있는지 무료 검진을 실시했습니다. 김포시 보건소는 2살 미만의 소아가 결핵균에 감염될 경우 결핵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40% 이상이라 돌봄시설 종사자들의 조기 검진이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검진비의 부담이 커 취약계층 종사자는 검사를 기피하는 현상이 있어 대상자를 정해 무료 검진을 실시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김포소방서가 신축 공사장 화재를 막기 위해서 이달부터 3개월 동안 집중 현장 단속에 나섭니다. 이번 단속은 올해 2월까지 착공 신고한 김포 지역 신축 공사장을 대상으로 소방 안전을 저해하는 행위가 있는지 살핍니다. 특히 인화성 물품을 사용하는 작업을 할 경우 임시 소방시설을 설치했는지, 소방 안전관리 체계가 제대로 마련이 돼 있는지, 또 허가받지 않은 위험물을 취급하는지 점검합니다. 한편 최근 3년간 도내 신축 공사장에서 발생한 화재 건수는 353건에 달하는데요. 또 신축 공사장 화재로 43명이 숨졌고 38명이 다쳤습니다. 부천시가 과거 동장의 역할인 책임 담당 동제와 현장 소통의 날 운영을 통해 올해 1분기에만 민원 400여 건을 접수하는 등 성과를 거뒀습니다. 특히 부천시는 올해 책임 담당 동제와 현장 소통의 날을 운영하는 동안 월간 부천동, 중동마을연구소, 발로 뛰는 상동장 등 주민 교류 부문을 강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권역별 책임 담당 동제는 각 동부서장이 36개의 옛 일반동 주민지원센터에 출장 근무를 나가는 등 사실상 과거 동장 역할을 맡도록 한 제도인데요. 부천시는 내년 광역동 완전 폐지를 앞두고 행정 개편 추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현장 소통의 날 운영 시간을 기존 2시간에서 2배 이상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